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안녕하세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을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저는 조은의 마음약국의 조우 또 그레이의 아버지 고직한입니다. 사단법인 조은의자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은 ADHD에 대해 더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약자인데 단순히 아이들이 산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 기능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잖아요. 오늘 이 네. 자리는 ADHD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아주 수잔정 박사님, 이 미국에서 50년 경력의 그 정신과 전문의이시고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시기도 하십니다. 또 아주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수잔정 박사님 같이 모시고요. 또 우리 조울증 환우와 가족들을 2천여 건 상담해 오신 우리 김정희님, 조 엄마입니다. 두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사님, 최근에 이제 ADH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 진단을 받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네. ADHD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좀 꼭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다는 것을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 주시고 디테일한 건 또 점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 주의산만 증세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달 장애입니다. 이게 어린 시절에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른 때까지 계속해서 발달해가고 그래서 이거를 developmental disorder라고도 부르고 또는 neurodevelopmental disorder, 신경 발달 장애 이제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유전에 의한 건데, 물론 유전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들 중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아기가 1,500g, 그러니까 1.5kg보다 더 저체중으로 태어난다던가,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갖다가 임신하신 동안에 특히 첫 번째 3개월간, first trimester라고 그러죠. 그때가 이제 신경들, 이렇게, 우리 안에, 몸 안에 이제, 두뇌가 발달돼가지고, 이제 발생해가지고, 3개월 안에 대개 이게 다 만들어집니다. 척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숨골, 뭐, 그 다음에 변연계, 여기까지 다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뭐, 술을 많이 드셨다던가, 담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된다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어머니의 유전 때문에 어머니가 담배를 많이 펴서 그것 때문에도 아기가 이제 ADHD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 조상들이 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것이 얼마나 그 어머니가 아기가 진 동안에는 조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잡수시는 거,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태아 교육을 그때 하셨다는 거는 우리 한국의 그 조상들이 참 어떤 점에서는 과학적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렇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요즘은 이제 알아가지고 많이들 조심들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들의 성장 과정,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주로 이제 주의산만증이 있는데 주의산만증이 있는데도 치료를 안 받았던 분들은 되게 그때까지 몰랐으니까요. 주의산만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게 굉장히 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굉장히 충동성이 있고 또 뭘 잊어버리기 잘하고 남의 말에 뛰어들기 잘하고 어떤 때는 공부 시간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꾸 어텐션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고 이래서 자기가 이게 자기 이제 열등감 같은 게 생긴 그런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직장에서도 비슷하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자꾸 직장을 바꾸게 되고 이혼도 딴 사람한테 한 2배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또 이 주의선난증 우울한 게 많거든요. 불안하고 우울한 것이 70%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술 마시고 나서는 자기가 이게 충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제일 쉽게 해결을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이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거.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꽤 올 수 있고. 그래서 예, 가족력이 참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부모, 조부모, 또 친척 중에 좀 학교에서 문제가 많았거나 또는 네. 술이나 어떤 마약 중독 네. 또는 좀 이게 감추고 있는 거겠지만 어떤 범죄 기록, 범죄, 네. 우울증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왜냐면 그래서 자기가 고통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범죄나 사이코패스로 나타나고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면 불안이나 우울한 거로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력을 가능한 한 좀 솔직하게 샅샅이 좀 조사를 해가지고 네. 우리 아이가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의사 네. 전문의한테 갈 때 그걸 좀 적어가지고 그렇죠. 자세하게 적어가서 좀 네. 얘기해드리는 거가 의사들의 그렇죠. 어떤 판단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되고 의사들도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은 존중합니다. 아, 이렇게 예. 예,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가지고 오시고 또 어떤 점에서는 같이 협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고치는 게 의사 혼자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나 부모나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럼 예, 예. 굉장히 그런 분들은 존경하게 됩니다. 예. 예. 우리 김정희 상담사님께서는 조울증 환자들을 많이 또 그 가족들을 많이 상담하셨는데 조울증과 ADHD가 이렇게 동반이원으로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대해봤을 것 같아요. 그 조울증과 ADHD 사이의 어떤 연관성이나 차이점 이렇게 좀 상담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ADHD하고, 조울하고 같이 동반이완으로 나타난 한 청년을 만났을 때는 이 네. 친구가 굉장히 약물 치료가 의사들이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ADHD를 치료받다 보면 자기한테 조증이 올라올 것 같은 그렇죠. 두려움, 그런 음. 것들이 있는 걸 봤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처음에 그냥 이해하기로는 ADHD는 굉장히 흡사하게 조울증과 증상이 우울이나 그다음에 불안과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조울에서는 심한 조증 네. 네. 이런 것이 ADHD에서는 그렇게 그 나타나지 정도까지는 않는 안 나오죠. 네, 예. 그런 정도로 음. 분류를 했고 네. 조울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어떤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네. 증상이고, 네. 정상적으로 노멀하게 생활하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ADHD는 상시적으로 쭉 그런 그렇죠. 증상들이 예.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이해했어요. ADHD는 일종의 체질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네네. 그래서 아, 예. 그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대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뭐 반 이상에서 우울하거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 한 15%에서는 조울증이 온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조울증이 대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5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이건 훨씬 더 많은 거죠. ADHD가 있던 사람 중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오는 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특히 사춘기에는 아이들이 이게 정서가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춘기에는 이게 조울증인지 ADHD인지 그냥 정상적인 사춘기 변화인지가 조금 이렇게 섞갈릴 때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그냥 사춘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럴 때라도 꼭 가족력이 이런 것들이 지금 있거나 그러면은 전문가한테 가셔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사춘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왜냐면은, 갑자기 또 그러거든요. 가령, 예, 부주의성, 그러니까 어텐션만 없고, 임펄시브하고 하이퍼액티브하지 않았던 애들은요, 5학년 되거나 6학년 돼서 갑자기 우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하루 사이에는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얘가 적당하게 핸들을 잘 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예. 확실치 않을 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네. 전문가를 보기 전에 가족력을 좀 네. 샅샅이 좀 찾아보고 보시고. 연구하고 네. 가는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기록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요.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임신 및 출산 과정이라든가 유아기 네. 시절의 어떤 건강 상태는 또 어땠는지라든가. 애들이 되게 ADHD 있는 애들이 건강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네네. 대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얘네들이요. 이 사고를 좀 잘 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동성이 있으니까. 예, 예, 예. 꼭해서 이렇게 가서 뭐 안 마셔야 될 무슨 뭐 저기 그 청소물 하는 물을 갖다 마신다던가. 예, 예. 아니면 2층에서 뭐 난간 잡고 있다 떨어진다던가. 아이고. 그러면 헤드 트라우마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지 꼭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 보면은 임신 그 분만 중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는 출생 후에 산소 부족은 없었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왜냐면 이제 두뇌에 들어가는 산소 같은 거는 4분만 산소가 안 들어가면은 두뇌에 저기 병변이 오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산만증 자체가 이게 두뇌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아이가 무슨 학교에서 잘 못 배운다던가 그러면은 그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구별을 해야 되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성장 기록, 이런 네. 것들을 또 잘 확인해 가지고 네. 전문의를 만나는 거, 그것도 네. 정말 꼭 치료 전에 있어야 돼. 사실 치료 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거가 진단하러 가는 거죠. 의사들한테 굉장히 진단.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진단을 확실히 해야 치료가 정확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족력, 또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제 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예를 들면은 현재 흡연, 음주, 또는 약물 사용의 여부, 또는 수면의 질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이 ADHD 증상하고 직접 관계가 되나요? 아니면 ADHD가 치료를 안 받았을 때 올 수 있는 문제, 이제 이런 것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우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이, 우울한 애들은 그건 조금 나중 일이고, 그 전에는 하이퍼 액티브하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이게 어디 나서가지고, 이렇게 클라운, 광대. 광대 거기서 이렇게 애들 웃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네네. 네네. 그런 거, 클래스 클라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런 애들이요, 그 나중에 코미디언 잘 돼요. 코미디언 했던 그 빌리 크리스탈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들이 이제 가족이 다 모이면은 자기는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 코미디하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예. 왜냐면 머리들은 다 보통 사람들 같이 다 아주 좋거나 보통 좋거나 그냥 좀 나쁘거나 이러니까 머리는 다 괜찮은데 얘네들은 이렇게 보통 애들처럼 이렇게 눌러서 참는 게 없잖아요. 생각나는 거 그냥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코미디언 이렇게 되기가 쉽죠. 좋네요. 예. 그래서 클래스 클라운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애들한테 그러면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 할 때마다 도파민 막 나오니까 기분 좋죠. 예.
그런 어떤 현재의 이 사람의 어떤 상태, 또 그런 조금 아까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흡연이나 음주. 저는 사실 이 글을 보니까 네. 제가 이 중학교 때 담배를 폈었거든요. 많이들 하죠, 그렇게. 예, 예. 예. 예, 친구들이 그때는 피어 프레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중학교쯤 되면은 이제는 어떤 점에서는 내가 특히 미국은 더 그렇지만 이제 나도 사람이 되고 어른이 돼야 되니까 이제 나는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은근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 가능하면 이제는 잘 안 듣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완전히 자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어른 같은데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어린애 같이 부모한테 기대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게 다리잖아요. 아동과 어른으로 가는 다리라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이렇게 뭐라고 딱 그러면은 그것처럼 안심시키는 게 없지요. 그래서 네네. 피어의 프레셔가 굉장히 이게 크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두뇌도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어린 시절의 두뇌하고 다르게 이 티네이저 때 굉장히 그 두뇌 발달이 어린 주위 사람 애들한테 이게 많이 영향을 받게 이렇게 두뇌가 많이 발달된대요. 그래서 피어 프레셔가 중요하니까 딴 사람들이 담배 피는 같이 너도 해 그러면은 자기만 빠지면은 겁나잖아요. 자기만 이제 왜 네. 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영차하고 뭔가 이게 동지애도 생기고 그런 거지.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깡패도 되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조금 일탈의 그런 생활이 우리 그래서 한 번 폈어요? 그냥 쭉 피셨어요? 아니 뭐 중학교 때는 담배 인이 박일 정도로까지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애도 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 제가 이제 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어, 좀 크리스천이 되고 어, 소위 뭐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이 예. 담배를 이 계속 필 수가 없구나. 네, 그러셨구나. 네네. 그래서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후배들 앞에서 담배 냄새 나면. 좀 냄새 나고 그런 거는 쪽팔리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할 수 없이 끊었는데 네, 그 끊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렇죠. 뭐 음. 근데 이제 그거하고 뭐 담배 좀 폈다 해서 ADHD 그건 아니죠? 어, 모르죠, 뭐. 네네네. 모르죠, 뭐. 사모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아니, 왜냐면은, 제가 ADHD인 건 누가, 다른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저도 예, 몰랐으니까.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그, 존 F 케네디가 굉장히 ADHD가 심하다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그 전기를 두 사람 있었었어요. 한 사람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 얼마 전에 썼고, 한 사람 또 훨씬 그 전에 썼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사람은 43살에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예, 대통령 예. 될 자격이 있나 없나 알아보기 위해서 음, 뭐 부모님, 뭐 와이프, 뭐 친구들, 그다음에 자기 당의 자기 친구, 당의 적 이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거 이제 전부 다 했거든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굉장히 그게 심했대요. 디슬렉시아, 러닝 디서빌리티. 그래가지고 음, 이거 글을 쓰면은 형편이 없었대요. 그리고 어, 예,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왔다 갔다 했대요. 오든지 가든지, 이제 가만 앉아 있는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음, 그런데 이 사람은 특징이 남들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다 맡기니까, 특히 자기 예.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그 사람 나중에 법무장관 시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예. 글도 잘 쓰고, 뭐, 좀 아주 천척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일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네. 지혜로운 F 케네디는 여성 편력이 좀 많지 않았나요? 왜 그러냐면은요, 새로운 걸 보면 따라가는 게 ADHD거든요.
그러니까 아, 새로운 사람 나오면 그냥 그때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ADHD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음. 뭐 다행히도 네.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평생 동안 경조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 그게 ADHD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게 ADHD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경력만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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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음. 예. 그래서 제가, 맞아요. 뭐, 저도 상자 밖에 생각 같은 거 많이 하고,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도 잘 벌리고, 어,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또 음, 밑에 있는 직원들이 피곤해하죠. 그렇죠. 힘들죠. 근데 한국은 그걸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예, 예. 음. 미국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네네. 네가 한 거 네가 끝내 이래요, 여기선. 근데 아, 그래? 한국, 음. 웬만하면 이게 눈치 봐가면서 다 해주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개인주의고 여기는 정말 이게 그룹이 예, 제가 그 말씀드렸었죠. CYA 얘기했었죠. 네네네. 학문 네가 딱 걸 못한다. 나한테 그랬다 아, 그랬잖아요. 네네네. 세크러터리들이. 그러니까 뭐 네. 필요한 거 사인 안 하고 뭐 이러는 거. 음, 여기서는요, 한국에서는 제 세크러터리들이 그냥 차라리 슬쩍 와서 살짝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선 음, 따져요, 얘네들이. 딱따장 부르고.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거기는 왜 그러냐면은 집단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려면은 한 사람만 해서 뭐 이거 해라 저거라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덮어주고 그냥 쓱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네네.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살았던 것이 도움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사가 돼서 왔기 때문에 조금 음, 나았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어머님의 절대적인 지지, 네, 네. 이런 거가 네, 너무나도 어, 네. 성장까지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릴 제가 때는 ADHD 진짜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예, 딸하고 어릴 때는 똑같은데. 음. 네, 제 어릴 아내 때는 같은 그 경우, 자존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제 예. 아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새로운 거 좋아하고, 네. 네, 또 아이디어도 많은 편이고, 음. 그다음에 조금 집안 정리 같은 거 잘 못하고 제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바빠서 딴 그런데 거 하셔야 되니까 그건 못하죠. 네, 근데 그거는 그 정도는 ADHD는 아닌가요? 글쎄요. 이게 다섯 모르죠.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아홉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가 맞아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ADHD 비슷한 거는 있지요. 근데 그게 예, 뭐, 이제 완전히 크라이테리아 될지는 안 될지는 그건 이제 앉아서 해봐야지 알죠. 예, 예. 예. 그리고 하긴 제일 뭐,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서 무슨 지장을 받느냐. 그 음, 지장을 안 받으면 그건 병이 아닙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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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음, 뭐 몇 가지가 비슷한 게 있어도요. 음,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일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정을 못 지키고, 이런 문제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아, 예, 이런 문제가 적어도 두 군데서, 그러니까 가정에서만 그래서는 안 되고요. 뭐 직장이라던가 학원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도 그래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다 안 그러면은 그건 크라이테리아 안 맞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의사에게 전문의에게 가서 진단받기 전에 음, 준비할 거로 네, 얘기하는 중인데 아까 이제 첫 네, 번째는 가족력을 좀 잘 네, 살펴봐라.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성장 과정 중에 네, 어땠는지 심지어는 네. 뭐 출생 전에 엄마가 임신 중에 뭐 음. 흡연이라든가 엄마한테 음주라든가 물어보면 되니까요. 네, 그런 것들도 엄마한테. 다 좀 샅샅이 살피는 게 좀 필요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제 음, 과거력뿐만 아니라 음, 현재 어떤 뭐 이제 좀 그 학교라든가 또 네. 직장이라든가 음. 대인관계 뭐 이런 데에서의 여러 가지 증상들은 어떤지 그것 이런 때문에 이제 의사한테 갔겠죠. 그렇죠. 그죠? 네네. 예. 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의사한테 갔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은 ADHD가 있을 때 학습 장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의가 산만하니까 책을 잘 못 읽는다든가 뭐
또는 숙제 같은 걸 잘 못한다든가 하는 이런 걸로 나타났나요? 그런 것은 이제 ADHD의 증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게 있고요. 네네네. 학습 장애라는 거는요. 네. 그거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요. 그 읽기나 쓰기나 뭐 문법이나 산술이나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읽기 장애가 있고 쓰기 장애가 있고 산술 장애가 있는데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고, 그러니까 ADHD가 있어서 그런 거는 그러면 약을 쓰면은 그거 많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읽기 쓰는 거, 읽기도요 따로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요. 예, 예, 예. 예, 난독증 뭐 이러죠. 우리가 이게 읽는 거 못하는 거. 그래서 미국에도 그 꽤 많고요. 지금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지사가 뉴섬이라고, 게빈 뉴섬이라고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주지사가. 그 사람이 5학년 때까지도 자기 세상에서 제일 바본 줄 알았대잖아요. 그래요. 엄마가 학교에서 얘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디슬렉시아가 있다고, 리딩 디서빌리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혼했어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유명한 민주당의 뭐 위에 있는 사람이고 판사였고, 엄마는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뭐 웨이트레스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간신히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얘한테 이걸 알려주면은 이거 믿고선 공부를 안 할까봐 일부러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네. 사실 잘못한 거죠. 예. 그걸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지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브레인의 디지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딩 스페셜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드리븐 투 디스트랙션 책을 쓴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사람이 국민학교 거의 2학년 끝마칠 때 뭐 3학년 될 때까지 읽지를 못했어요. 아, 본인이?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바본 줄 알았대요. 근데 마침 그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는 옆에다 이렇게 앉히고 리딩 하려면은요. 그러면 카우보이, 그럼 우리는 카우하고 보이하고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카우도 카우 하면 이게 음소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이렇게 네. 나눠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가령 예를 들면은 K 그러면 크 하고 기억하면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해요, 이 사람들은. 아,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내 생각에는 아마 리딩 스페셜리스트인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다 놓고 그걸 특별히 가르쳤어요. 방과 아이고. 후에. 그래가지고 이 에드워드 할로울 이 사람이 너무 리딩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버드 영문과로 갔었잖아요. 와. 너무나 그게 좋아서. 그래서 대단하네. 영문과를 갔는데 영문과 교수가 보더니 너는 앉아서 책 읽을 타입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의과대학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의대 간 겁니다. 왜냐면 의과대학은 스트럭처가 있거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쫙 공부해야 되고, 저녁 6시부터 뭐 12시까지 랩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DHD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렇게 타입 매니지먼트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숙제할 때도 너 이거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 20분 후에 끝낼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계 해놓으면은 그냥 할 때는 못하지만은 이게 이게 타임에 대해서 매니지를 못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분 딱 해놓으면은 그때쯤 되면 도파민이 막 나오거든요. 네.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과대학 가가지고는요, 의사들 중에서 ADHD 환자 되게 많아요. 저만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변호사, 교수.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올인 하니까 공부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딴 건 안 하니까 못 하니까 그 공부하고 책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죠. 좋고 잘 풀리는 그런. 잘 풀린 거죠. 근데 그게 잘 풀린 사람들은 다행이고, 안 그런 사람들은 문제고. 네. 그러면 난독증하고 ADHD하고의 상관관계는, 난독증이라고 다 ADHD는 그는 아니죠. 아니고, 근데 ADHD가 있는 사람 중에서 난독증이 많아요. 아, 라널드 케네디처럼.
그 네. 사람 특히 난독증은 점점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ADHD는 후세 사람들이 짐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비헤이비어를 보고. 예, 근데 예. 난독증은 뭐 그땐 온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 보니까 난독증이 그냥 스스로 없어졌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마일드한 거였나 보죠. 마일드한 거. 심하지가 마일드하고. 않고. 네, 네, 심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도 닥터 할로웰도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줬지만 노력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 뭐 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나중에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레지던트 할 때 선생님 말 듣고서 그때 약을 처음 써본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죽자고 연습을 했겠죠. 예, 그래가지고 아주 하버드 영문과를 갔겠죠. 예. 그러니까 ADHD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이렇게 특별한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된다든가 또는 그렇죠. 좋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난다든가 그렇죠. 예. 또, 그러니까 또, 장점을 보고 장점을 살려주고 못하는 거를 우리 수잔자 박사님 어머니처럼 시키질 않고 예, 예. 그렇죠. 시켜봤자 속상하기만 하고. 나는 욕조 닦는다는 건 상상을 안 했거든요. 누군가가 닦는 줄 알았어요, 항상. 예, 예. 저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 옆에서 다 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학교 운영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딴 사람들이 다 네. 해줬으니까. 다 네. 옆에 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요리사 따로 네. 있고 청소부 네. 따로 있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남편이 좀 불편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배우셔야죠. 그거 하시는 거를. 이제 하시면 되죠. 네. 아, 아 이제 제가 할 소리를 아니, 저희 남편은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제가 뭐 그래요? 따로 답을 안 해요. 건 자기가 해서 먹고. 아니, 저는 제가, 저도 요새 제가 살기 위해서, 그럼요. 예, 사셔야 제가 되니까. 그냥 합니다. 그렇게 이, 하면서 그럼 또 어떤 점에서는 여성을 존중한다고 칭찬도 들으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예, 하셔야 돼요. 네, 한국 남자들도 이제는 그렇게 깨어날 때가 됐죠. 예, 예, 예. 이제는, 하여튼, 뭐,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각자 도생, 물론이죠. 그런 네. 눈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서로 리스펙트가 되죠. 예, 예, 예. 존중을 해야지. 예. 그래서 네, 이제는 뭐, 옳습니다. 예, 존경이 가야 되는데, 본인이 열심히 해서 살아가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서로 존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이제 ADHD가 이제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좀 겪을 수가 있는데, 많죠. 네. 그런 거는 자기가 나중에 좀, 나 사실 이런 면이 있어, 뭐, 용서해줘 또는 이해해줘, 뭐 이런 고백을 하고 밝히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그냥, 밝히는 게 사실은 좋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살아보니까요, 왜 그전에 좋은 책이 나왔었죠. 스티븐 카비라는 사람이 쓴. 네, 7가지 습관. 네. 그래서 저는 ADHD 있는 사람의 7가지 좋은 습관. 거기에 예, 저는 뭐를 넣냐면은, 첫째, 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거는 델리게이션. 누구 딴 사람한테 이렇게 좀 시키고,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서로 남편하고 서로 나눠서 한다던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잘하고, 그거 못하는 건 딴 사람 시키고, 케네디가 그랬던 것처럼.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항상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옆에 한 서너 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말을 해줄 수 있는 네, 사람. 얘기해 줄 네. 수 있는. 그래서 한 서너 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예, 사람들 통해서 내가 나는 지금 너무 이렇게 이상한 데로 안 빠지고 있고, 그럼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거를 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내가 정리정돈, 청소 이런 거 하기가 힘들면 전 영희가 와서 1년에 2번씩 와서 그걸 다 해주잖아요.
그 여동생이. 예, 나 의과대학 때도 걔가 와서 해줬고요. 여기 어, 와서 또, 지금 쟤는 시애틀에서 여기 옵니다. 1년에 2번씩. 그래서 어, 정리 다 해줘요. 예. 와, 왜냐면 그 구석구석에 있는 걸 내가 언제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걔가 어디다 둔 거를 나중에 찾진 못하지만, 그 다음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 그러려면은 이제 또, 지혜롭게 또 지갑을 많이 여셔야 되죠. 물론이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럴 때 쓰지 어디다 쓰냐.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동창회에서 영희가 네, 80만 권의 책을 사서 다 네, 선물했던 거 아닌가, 저희 예. 글쎄, 책을. 예. 걔도 그런 걸 빨리빨리 잘해요. 예. 아주 네, 통도 크고, 네, 네, 네. 결단력 있고 우리 예. 언니를 잘 봤나 봐요. 아, 둘이 비슷해져요, 자꾸. 걔가 어떤 제 엄마 노릇하고, 제가 야단도 맞고 그럽니다. 그때, ADHD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자기 자신을 알아가지고 네, 이게 좀 약점을 이해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도와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잘 세우고, 그럼요. 그러니까 동생이 네. 훌륭해서 할 수도 있지만 훌륭한 동생을 만드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글쎄요. 걔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걔는 저희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예, 그렇군요. 저는 아버지 쪽을 닮았는데, 걔는 어머니를 똑같아요. 그래서, 어, 예, 걔를 보면 제 그래서 어머니 같아요. 현 예, 박사님하고 잘 맞네요. 너무 잘 맞죠. 예. 그 네. 우리 뭐 4월 달에 이제 뭐 덴마크도 가고 같이 이제 걔 친구가 다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7명이서 스페인도 가고 막 그럴 겁니다. 예. 또 내년에는 한국도 오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네, 10월 달에, 10월 네. 27일 날. 그 전에 벌써 또 갑니다. 같이 저희들도 네, 재밌게 음, 좀 같이 네, 뭐 재밌게 지내요. 프로그램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아주 네. 좋죠. 요즘도 제가 유튜브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리 가라고 다 그래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 우리, 보낼 데가 없더라고요. 응. 네네네. 오늘, ADHD에, 좀 의심스러울 때 어떤 전문의를 찾기 전에 먼저, 살펴야 될 것들. 그래서 가족력을 본다든가, 또는 성장 과정을 본다든가, 현재, 그 사람의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조금, 아무래도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싶으면은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가지고, 전문의를 만날 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 이제 물론 ADHD 진단이라는 걸 받지만, 선생님에게 그 참고 자료를 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걸, 그렇죠. 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사람은 다 자기가 나쁜 점을 이렇게 감추고 싶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면은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치료를 받을 때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게 ADHD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진단받을수록 자기 인생에서 이거는 행운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그건 뭐 약물 치료도 잘 되고 이분들은 또 뭐 머리들도 다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거든요. 80에서 110 쌓이고 그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주의 산만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면은 진단을 빨리 받아가지고 자기 역량을 다 할 수 있으면은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지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글쎄요. 네네네. 그리고 한국이 ADHD가 너무 많습니다. 예, 글쎄, 지난번에, 네. 그 왜냐면 의사들이요, ADHD인가를 알려고 생각을 안 하면 진단이 되게 그냥 미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빨리빨리 문화, 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거예요, 바로. 이 사람 저 네. 사람의 ADHD적인 기질이 집단화돼서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빨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100%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 5명 중에 1명 정도, 예. 20% 정도? 예. 그럼 그건 많은 좀 거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는 저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IT 문화 같은 게 많이 발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중국 사람들 그러면 뭐 만만디 그러잖아요. 그냥 천천히 음, 하는.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서 또 배울 것도 있고 또 우리의 네. 강점도 있고 그렇죠. 서로를 잘 알면 어, 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 오늘 너무나도 귀한 또 나눔 아주 재밌었는데요. 네. 어, 예, 다음에는 그 아주 정확한 진단, 네. 법에 대해서, 어, 네. 지금 뭐,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아예 음, 전문의의 어떤 진단법과 관련된 걸 좀 더 자세하게, 네. 듣고 그 싶습니다. 네네. 크라이테리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inattention, 그 attention이 안 되는 것은 다음에 9가지 중에서 6가지가 되면은 어린아이에서 attention을 못하는 게 부주의성, 네네. 주의산만증. 그다음에 하이퍼액티브 폼도 9가지 중에서 6가지가 들어가면은 하이퍼액티브 폼, 그러니까 행동 항진증. 2가지가 다 있으면 복합형.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 하나씩 해보면 좋죠. 그걸 예, 전부 다 우리가 써가지고. 다음번에는, 그걸 예, 전문적으로 예. 그걸 집중적으로 전부 다 써가지고요. 9가지. 네. 네네네. 아유, 그래서 오늘, 9가지 중에서 6가지가 있으면은 어린아이들에서 ADHD, 네, 5가지만 있으면 성인의 ADHD. 네네. 네, 성인은 5가지만 있어도 돼요. 네. 네. 아유, 오늘 또, 뭐, 그동안 ADHD와 관련해서 참 많이 나눌 때마다 배우는데, 오늘도 또 굉장히 좀 새롭고 재미있었고요. 역시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시면서, 미국에서 정신과 몇 년을 더 공부하시고 50년을 하신 거는 해오셨기 때문에, 뭐, 너무나도 많은 도움인데, 또, 본인이 나와 우리 가족이 경험한 ADHD라는 책을 쓰실 정도로 또 이렇게 밝히셨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제가 우리 요새 한 가지 기억한 게 있거든요. 네, 네네. 혁명여고에서 내가 이렇게 이제 어디서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 뒤에 있는 아이 그 책상을 어떻게 흔들어가지고 걔가 잉크병이 쏟아졌었어요. 예, 예. 네네. 걔가 그래서 막 나한테 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ADHD 증상인 거를 내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얌전하게 일어나질 못하고, 뭐, 예, 우당탕 하고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오죽했으면 걔가 그렇게 화를 내고, 뭐, 무쪽같이 생겼다, 막, 이런 그래서, 그래서 이 그때 걔가 화를 막 냈다던데. 네. 방송을 그 친구가 좀 보게 되면 용서를 구할 수 있겠네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뭐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60주년까지 갔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그래요. 없어가지고. 나 만날까봐 무서워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상처받을까 봐. 또 못 깰까봐.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ADHD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치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 정신질환을 앓을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좋은의 마음 약국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